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꾸벅 손 흔들고 있어. 유튜브잖아요. 우리 유튜브도 하지. 야,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다들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SF 덕후 시크입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꾸벅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hen입니다. 1덕후이죠. 아니, 1덕후. 아니 근데 에이스는 언제까지 그 컨셉인데? 이제 준비 안 해? 아니, 준비 너무 많이 하느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예. 근데 저 예전 방송 들으니까 진짜 에이스 장난 아니고 광호예요. 뭐 지가 광호해? 무슨 파괴자고 뭐 지배자고 장난 아니고 초심을 잃었더라고. 그때는 근데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 잘 안 했거든요. 지금 대답을 더 잘하잖아요. 그 사람 중간이 없구나. 이쪽으로 쏠렸구나 이제. 페이스 체인지가 격렬해요. 차라리 이게 낫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콘텐츠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한번 하기로 했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댓글에도 한번 남겼었는데요. 네네. 그 최근 상황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전염병 그리고 그에 맞서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입니다. 와 킹덤 너무 재밌게 봤죠. 네, 자, 이 킹덤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죠. 근데 네네. 네. 넷플릭스가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스태프들, 한국인들 스태프들이 네네 맞습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방식으로 만든 드라마잖아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할까요 그러면? 네네. 예, 킹덤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든 한국 드라마인데요. 가상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물입니다. 2019년 1월 시즌 1을 공개하고 평가가 좋았는지 바로 시즌 2 제작에 들어갔고요. 시즌 2는 2020년 3월에 시즌 2가 공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형 좀비물의 인지도를 높여준 작품이 되었고요. 사인이나 유령, 시그널 등으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항준 감독의 와이프로도 네, 유명하죠. 부인분이시죠. 예. 그리고 2011년부터 사실 기획해온 작품이고요. 신의 나라라는 만화책으로 이미 출간이 돼서 그 누구죠? 소마시나 정기 양경일 그 만화하고 같이 거죠. 했어요. 네. 저는 이때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인터뷰에서 이거 영상화되길 원한다 하면서 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좀비 드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넷플릭스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 자본 투자될 수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조차도 그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면서 실사를 했대요. 킹덤을 너무 편당 돈이 많이 들어. 그거를 의심스러워서 실사를 한 건 아니고 계약 조건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킹덤 같은 경우에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넷플릭스에서 진짜 편마다 실사를 나온 거는 사실 드물었대요. 근데 계약서에는 원래 들어가는데 편당 20억, 30억? 30억. 많이 든 건가? 많이 들어간 거래요. 넷플릭스 드라마 치고. 넷플릭스 드라마 그래? 치고는 비싼 편이었대요. 뭐 HBO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왕자의 게임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난이 영화니까. 한편이 뭐 100억, 200억 그렇죠. 그거랑 많은 틀리죠. 건가 싶었네 또. 예, 그렇죠. 시즌 1은 김성훈 씨가 연출하셨고 시즌 네. 2는 박인재 씨가 연출하셨습니다. 바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시즌 1, 2화 모두 6화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당 5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이라서 정주행하셔도 부담 없는 내용이라 길이라 아주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는 편당 30억 수준 정도로 했고 소품이나 군중신들을 보면은 제작비는 그렇게 낭비한 것 같진 않은 맞아요. 맞아. 진짜 맞아요. 화면이 너무 좋죠. 화면 너무 좋아. 맞아요. 네. 소개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예. 네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명장면들 위주로 네. 이제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좀 흘러가면서 좀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같이 네.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먼저 그 줄거리 소개 얘기하기 전에 뭐 각자 이제 인상평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꾸봉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나, 이제 나 쳐다보고서 왜 꾸벅부터 시키냐 준비하고 있었는데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요런 페이크가 약간 사실은 돌아가면서 날 쳐다보길래 내가 농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페이크입니다. 이렇게. 농구 아니야? 특히 수봉님 같은 경우 요거 당하면은 정신 못 차리죠. 네, 다음에 할게.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하면은 드라마 장르 딱 두 개예요.
로맨스냐 사극이냐.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사극과 그다음 한국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좀비물 요 결합만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건 전 공개하기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창궐도 DD 하셨겠네요. 와 참고로 솔직히 기대했어요. 네. 근데 진짜 나는 장동건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왜 오케이를 했나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그 장동건 그 창궐에선 장동건 캐릭터 완전 쓰레기거든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예,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게 좀 자유롭게 만든 것 같아요. 되게 한국적인 드라마처럼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넷플릭스는 역시 간섭을 안 하는구나 네. 하는 걸 보고 네. 지금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별로 저는 끌리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그 이유가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저는 사극이라기보다는 권력 정치물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아, 그냥 그럼 왕게임 왜 좋아했니? 그런가? 환타지니까. 일단 욕 나오고 그치. 밥 쓰고 이런 거. 판타지에서 더 점수 줬구나. 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게 막 마피아물, 뭐 깡패물, 막 저도 싫어요, 야쿠자 뭐 이런 거 그거는. 네, 진짜 그런 안 거 좋아해요. 진짜 안 네. 그리고 또 왕실 얘기를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냥 막 그냥 알아서 해 막 그냥 정말 나 왕 아니니까. 막 지네들끼리 막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고 좀비물도 별로 안 좋아해 요즘에는. 왜냐면 너무 뻔해서 또. 그렇지. 네, 좀 그래서 클리셰가 딱 너무 정형화돼 있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예, 보니까 재밌었다. 생각보다 정말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았고 또 정말 놀란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화면이 좋더라. 그리고 연출도 좋고 네, 그런 퀄리티 면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첫 장면 보고서는 약간 그 접을 뻔했어요. 첫 장면이 어떤 거 뭐였죠? 오프닝이요? 그러니까 와이드샷으로 자연 풍경을 쫙 담아주잖아요. 시작할 아. 때부터 그게 아씨 국뽕인가? 그래가지고 접을 뻔했어. 근데 그게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왜 조선시대 그 한양을 CG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산속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되게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와이드샷이라든지 멋있죠. 호수를 보여준다든지 비원을 이렇게 담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진짜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처럼 이렇게 딱 찍히는 그런 계절이 딱 계절감 근데 있고 그 작가 인터뷰를 산들이 보면 있고, 작가도 약간 한국의 아름다움이나 문화 같은 걸 소개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 장면 배치도 작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일부러 그렇게 넣었다는 게 좀 티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랑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섞여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죠. 이 드라마 자체가 양가적인 감정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 같아요. 뭐 좀비물이면서 정치물, 사극이면서 좀비물,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더러운 좀비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 양가적인 대비가. 계속 그런 것들 잡아가는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는 그 궁궐과 대비된 그 평민들의 그 지저분한 삶을 맞아요. 그냥 보여준 거 되게 맞아, 좋았어요. 그것도 그래. 저작거리와 양반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극들은 그 서민들도 좀 맞아, 맞아. 깔끔하잖아요. 네. 하거든요. 미숙천사진 같은. 맞아. 다 정돈돼 있고 맞아. 무슨 하얗고 다들 근데 마치 중세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 실제로 네. 이제 구한말에 온 이제 수도사들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그 길거리가 되게 더럽고 그다음에 사람들 옷이 되게 허름하고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 그렇죠. 여러 번 없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사실 일반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보면. 거죠, 그 사실은. 시대 그 네. 상황에선. 양반들 아니면 그게 당연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보여줬는데 또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도 있고 맞아요. 섬뜩한 장면들도 풍경은 네. 아름답죠.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번에 킹덤 방송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재미없었어요. 이 방송 준비하는 게. 난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거든. 왜냐하면 제가 그 왕자의 게임을 정말 재밌게 보는 역시 이유가 트롤러. 뭐냐면 그러니까 분탕의 기운이 없으니까. 분탈 기운이 없어.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왕자의 게임이 저는 재밌게 본 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중세 시대 때 귀족들도 치마에 똥 묻히고 다니고 그 거리 그게 되게 현실감 있고 리얼하게 맞아, 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뭔가 와닿게 딱 보이는 거야. 맞아. 조선 시대 우리 사극 같은 거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뭐 다 마스카라 하고 있고 화장하고 있고 맞아.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뭐 스타벅스 컵 네, 나오고 막. 그러고 왔는데 그 뒤에 왕게임 아니야? 뒤에 성 같은 거 CG도 아니고 그냥 그림판 들고 있고 막 이러는데 네. 정말 리얼한 모습들. 이 제작비 진짜 들인 그 몰입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캐스팅도 되게 그렇게 아까 그 화장처럼 뭔가 좀 서구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맞아요. 네, 되게 잘 녹아들은 그래서 배두나가 조금 어색했나 내가 보기. 근데 배두나 말투는 좀 그건 근데 좀 어색하게. 그거는 좀 이따 한번 그래, 제가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그 한국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인들은 되게 힙한 민족인 것 같아요. 왜? 잘해요. 네, 잘하고 아, 잘- 굉장히 아. 옛날 시대부터 되게 해악이 있고 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게 조선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게 독재 시대까지 왔는데 맞아. 이제서야 문화가 폭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 네, 폭발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케이팝으로 되게 많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재미들이 흥이랄까? 재미들이 사실은 이제서야 세계인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킹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게- 게 뭔지 알아 진짜. 아니 우리 민족들이 되게 힙해요. 고구려 시대 복식 같은 거 보면 시스루예요. 얼마나 예쁜데. 진짜요? 그건 네. 트렌드를 좀 앞서갔는데. 그래, 쉽지 않았을까? 귀족들 복식이 그렇고 그 맞아요. 그 네. 킹덤인가 어디 케이팝인가 어디 댓글에서 그런 거 봤어요.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맞아. 저도 근데 어. 김구 선생님 생각 많이 나요. 문화 강국이 되고 싶다 그 그래서. 댓글은 별거 아니었는데 네. 웃기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치. 해요. 보면은 네. 하여튼 좀 독특한 부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악과 흥과 그다음에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킹덤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스토리적인 측면, 연출적인 측면은 사실 그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 드라마에 따라가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야기나 복식이나 화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국적. 맞아요. 네. 한국적이죠. 그게 네, 진짜 굉장히 한국적. 괜찮은 것 같아. 한국 이거는 사실 근데 한국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 사극이기 때문에 한국이지 그냥. 아니 그렇기도 그쵸. 하고 이제 이 스토리의 감수성이 한국스러워 되게 맞아요. 한국스러워요. 어. 굉장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또 세계 통하는구나. 네, 이게 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존에 갓을 이제 팔거든요. 맞아. 갓 킹덤 시즌 1이 GAT라고 하고 나서 갓을 팔기 시작했어. 갓을 아마존에서. 팔아요 아마존에.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들도 이제 좀 많이 맞아요. 알기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꿀린다고 생각하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멋을 약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장면 중에 이제 뭐 세자가 싸우다가 갓을 이제 벗고 싸웠었는데 맞아. 뒤에 와서 갓을 딱 네. 씌워주니까 이렇게 네. 딱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아. 그런 장면이라든지 약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해한 게 뭔지 그치 뭔지 알겠어. 얘 또 탐나무 방패로 갔어.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갓을 쓰는 행위 갓을 쓰는 그쵸. 행위에 대한 걸 아, 나 얘기하는 요새 거야. 에이스 맞아요. 캐릭터 마음에 들어요. 옛날 에이스 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100% 이해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무슨 스스로 얘기 아닌 하는지 거예요. 알겠는데 스스로 아닌 거예요. 맞아. 저는 스스로. 약간 다른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자신감이 좀 붙었어. 그런 거 보여주는 같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그냥 나라 자체 위상이 인정받으니까 그 사대주의적 느낌이랄까 그런 그러니까 게 많이 뭐랑 희석된 게 딱 아닐까요? 비교되냐면 예. 태왕사신기랑 비교해봐.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거를 아무리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고증이 적다 하더라도 그거를 살리기보다는 환타지로 갔단 말이야.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 냄새도 나고. 근데 그거랑 저는 이걸 특촬물 비교해 냄새를 보면 많이 맡았는데. 확실히 자신감이 생겼구나. 있는 거 맞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멋있구나. 그리고 맞아요. 그 오프닝에서 그 왕 시신을 싸는 장면은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요. 나 이게 무슨 용 껍질인가 뭐 이러면서 이 맞아요. 모습들이 근데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멋있고 근데 정말 저는 잘 그 연출 기법 보면서 왕 게임인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왕 것들이. 게임인가? 진짜 그랬. 덱스터 같기도 하고 아. 그 오프닝은 덱스터랑 비슷한 맞아요. 느낌이 덱스터랑도 들었어요. 조금. 근데 네. 그건 노린 것 같은 게 걔네들 드라마에서 눈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동전 던져주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많이 봤잖아. 봤습니다. 근데 네. 똑같은 장면을 한국에서 찍으면 이런 복식과 이런 문화가 된다는 걸 그렇습니다. 대조해서 보여주니까 맞아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장면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자신감인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너무 신선한 거지. 맞아요. 와, 예전에 그 뽕 찬다. 씨. 그 저거 뭐야 국뽕 방송입니까 저희? 그럼 약간 국뽕 느낌 나는 드라마니까요. 그 저기 그 웹툰 우리 방송했을 때 뭐였죠? 그 나 제목이 갑자기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신선한 느낌처럼 이 킹덤 보면서 오히려 신선한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도 맞아요. 사극을 맞아요. 너무 안 봐서 그래. 네. 저는 허준도 안 봤어. 저는 사극 되게 완전 좋아하는데 좋아해. 난 불멸의 순신 이후 처음이야. 퓨전 사극 웬만하면 다 봐요. 아, 저또 생각나는데 그 상복의 모해함 그
상복이 뭐야? 다 뭐야? 여기 트롤링, 여기는 뭐야? 야, 한번 드러나 보자. 약간 캐릭터 요새 잡았다. 아니 잠시만 드러나 보자. 아니 그 상복이 나중에 그 피로 물들었을 때 그 간지와 그 아니 잠깐 모해라는 단어의 뜻이 뭔데 피를 이 뭐야라고 붙이긴 좀 그렇지 않아? 아니 상복이 그 모해함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그걸 복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아니, 저는 맞는데 그게 왜 뭐였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나도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연출자가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야? 저의 요번 방송 컨셉이 모해함이다. 저렇게 넘어가는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본인이 컨셉을 그렇게 잡겠다면 뭐든지 모해라고 하겠다는 거잖아. 예, 오케이. 오케이. 일모해 드리겠습니다. 모해 점수 마이너스 몇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좀비 장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거는 뭐 어떤 말씀? 그냥 이제 좀비는 사실 장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클리셰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특정한 뭐 행동 패턴들과 뭐 이야기의 흐름들 이런 게 되게 사실은 뻔한 편이잖아요. 이거야 스타워즈처럼 그렇게 보자. 좀비력. 그 좀비 덕후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비물 덕후. 저는 덕후는 아닌데 많이 봐요. 저는 좋아요. 저는 5점 덕후 만점에 아니는데 또. 저는 5점이 최고라고 치면 전 4점은 나도 4점. 저도 한 4점. 맞네 생각보다. 나도 좀비물은 웬만하면 다 봤어요. 그럼 여기는 다 일정 좀비물을 다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 뭐. 네, 좋아하는 포인트는 사실 맞아요. 좀비라는 몬스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지. 그 좀비 아포칼립스 맞아. 상황에서의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 그렇지, 그렇지. 의지의 그렇지. 상황 그게 재밌는 재밌죠. 거죠. 그게 재밌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생존물을 좋아하거든요. 맞아. 근데 좀비는 사실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 거고 저는 생존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좋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는 아니지만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재해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역병이죠, 뭐 역병. 핵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좀비 세상이 온 거죠. 난 그렇게 따지면 난 두 가지가 다 좋아. 그러니까 나는 전설이다 식의 어떤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 폴아웃도 킹덤 좋고. 같은 이런 것도 좋고 좀비가 있음으로 드러나는 인간 사회의 그렇죠. 민낯을 다루는 그게 것도 재밌는 좋고 거죠. 맞아, 좀비물은. 그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서바이벌물로서 어떤 좀비 아포칼립스 자체의 상황도 되게 좋고 두 가지가 다 좋아요 저는. 그럼 킹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바이벌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에이스님 얘기한 것처럼 좀비물은 일정한 클리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연출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줄거리상에서도 클리셰가 있는 거죠. 그게 그쵸. 뭐냐면 그 개인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들의 일상이 생존. 그러니까 일상이 파괴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내 주변이 그쵸. 파괴되는. 일상이 무너지고 개인들은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게 네. 사실 주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킹덤은 그게 아니고 어떤 세자 창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왕권을 회복하는가가 사실은 주된 내용이잖아요. 주된 이게- 플롯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게 되게 다른 부분인 네. 거죠. 이게 그 우리가 저가 보기엔 그거죠. 좀비가 이제 재밌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재밌어서 다들 좋아하는 건데 지금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전 세계 난리 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좀 다르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막고 있잖아 이걸. 근데 이 킹덤이 재밌는 게 나는 그것도 시스템으로 막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잖아. 맞아요. 시스템으로 막고 네. 심지어 그걸 이용을 하려고 그래. 맞아요. 이게 완전 그 기존까지 이어져 있던 좀비물 중에 그나마 비슷한 거 찾자면 월드워 Z 정도야. 근데 월드워 Z조차도 히어로가 나타나서 뭔가를 해결했지 그래, 시스템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맞아요. 근데 이건 시스템으로 다 해결하고 있고 막고 이용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맞아요. 완전 틀린 영화예요. 네.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좀비물의 스케일 자체가 커졌다. 맞아요. 사실 부산행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은 부산행 같은 경우도 결국 주인공이 딸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 개인적인 얘기예요. 가치 좀비물은 찾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족 사랑 네, 네. 찾기. 이게 가족, 뭐 친구, 희생. 동료 뭐 이런 얘기인데 이 킹덤은 그것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왕, 그다음 국가, 그다음에 백성들 전체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헨 얘기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게 여기서의 좀비를 만약에 이거를 SF로 옮긴 다음에 금밀 SF로 옮긴 다음에 좀비 대신 인공 폭풍 발생기라고 바꿔놔도 드라마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비물이 아닌 거야. 맞아요. 맞아요. 좀비의 전형적인 역할이. 그러니까 그 전형성을 그게, 회피했다는 재밌어. 점이 되게 재미를 보장을 해주지 않나. 근데 그게 좀비니까 또 좀비물로서의 그렇죠, 재밌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또. 맞아요. 굉장히 좋아. 난 그게 너무 좋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뭐 스토리 얘기하면서 명장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뭐 처음 시작은 일단 우리 좀 그러면 자, 각자 장면, 가져온 거 한번 가져온 장면은 얘기해볼까요? 얘기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네. 다룰 만한 장면들이 뭐가 있는지 네. 일단 시즌 1에서 햇님 어떤 장면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제일 명장면이라고 뽑은 장면은 다들 이해 못하시겠지만 네. 그 세자가 그 자기 아버지 왕이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강령전에 강제로 침입하는 그 장면을 저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았어요. 석세딩류. 그러니까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뭐죠 그 의서 같은 거 보고 나서 이제 왕이 계속 안 보여주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 뭔가 괴물이 된 아버님을 만나는 그 장면. 아버님인지는 모르죠. 그 뭔가 괴물도 받고 왕의 침소 들어갔더니 조학조가 딱 앉아 있으면서 이제 딱 마주치죠. 그 장면을 전 최고로 뽑았어요. 오케이. 시즌 1에서 또 뽑은 게 시간 순으로 설명드리면 전인데요. 저는 시즌 1의 3화에 동네에서 좀비 사태 첫날 아침에 세자가 나타나서 뒷수습하는 장면. 그 시체를 다 불태워라 하고 막 네, 그런 장면. 네, 명령하고 막 맞아요. 그 다음에 시즌 1에서는 이렇게 2명이 가져왔고 시즌 2로 들어가서 처음에 네, 제가 그 시즌 2 2화에서 안현대감이 이거 부활해가지고. 스포 아닌가? 저희 스포. 네, 우리 뭐 얘기해도 네, 됩니다. 등에 깃발 꽂고 부활해가지고 막 그러는 장면이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4화의 꾸봉님. 저는 그 중전인 개비조 씨가 아버지인 조학주를 독살하는 장면. 그것도 그것도 좋은 장면이에요. 좋았어요. 그 대사들이 좋았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 대사죠. 저 마지막은 저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액션 씬인데요. 요 좋았어요. 비원에서 한편 통째로 들고 오셨죠? 네. 나 이 편 내가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저도 진짜 이 비원에서의 마지막 액션 씬을 가지고 왔습니다. B1 스플렉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거를 시간 순서로 한번 얘기해 보죠. 시간 순서. 네. 뭐 이건 제 거는 뭐 앞에 스토리가 없으니까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시대 상황 설명해드려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상의 조선시대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임란이 끝난 직후라고 그래 임란이 끝난 직후면 강령전이 아니야. 대조전이야 대조전. 대조전. 창덕궁으로 시대, 대전했기 시대 때문에 고증이 좀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즌 2의 액션씬 보면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야. 경복궁이면 강령전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또 강령전이라고 그렇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 저건 거죠. 가상 가상이니까. 네, 가상인데 그 대놓고 사실은 아버지는 세조, 아들은 광해군 맞습니다. 을 네.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웃기게 또 세도 가문이 등장해요. 네, 이때는 예, 세도가 세도 시대는 아닌데 아닌데. 훨씬 뒤 시대인데 이 어쨌든 짬뽕력. 네, 짬뽕력. 해원조씨 해도 가문의 해원조씨 행포로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민생은 파탄나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왕이 등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왕이 계속 등창을 안 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서 햇님이 가져온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이 세자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세자는 왕을 못 만나게 하니까 네. 조학조가 이게 영의정입니다. 못 만나게 하니까 몰래라도 만나고 한번 그러니까 만나고 아니,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에 세자 아버님이 백그라운드가 아픈데 얘가 보고 싶지. 정실 자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가스타드. 지금 기반이 약간 스노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 그쵸 창스노예요. 장스노. 근데 정실 자식이었으면은 오히려 좀 더 주인공이 그 반란을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명장면으로 가져온 이유는 전 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게 다 마음에 들어요. 다 좋은데 맨 처음에 킹덤 뭐 시즌 1이 나왔을 때 저는 안 봤어요. 첫째 맞아, 안 봤어, 안 봤어. 사극을 싫어해요. 저는 재미없고 근데 삼국지 재밌다고도 안 싫어하는 보고. 거랑 똑같이 사극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있는데 난 이제 드라마 이제 시즌 2 나왔으니까 재밌다고 하니까 이제 봤죠. 왕이 나왔어. 좀비가 됐네. 이제 시작하는구나. 좀비 드라마 시작하네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있다가 중간에 개비조 씨가 나와서 뭔가 임신을 하고 있어. 좀비 드라마인데 저런 정치적인 게 갑자기 얘기가 튀어나와. 세자는 또 서자야. 이거 정치 싸움인가 하는 와중에 세자가 그 왕을 찾으러 강령전에 딱 들어갔을 때 조학조를 마주치잖아요. 그 조학조와의 대사에서 나는 이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던 게 완전 뒤바뀐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좀비가 나와서 왕이 좀비가 돼서 뭐 아포칼립스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치 이제 뭐 세도 정치에다가 외척이잖아 심지어. 그래서 이제 저 임신한 이제 애가 애가 나오면은 이제 네. 세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자도 초조해하는 게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조학주가 자기의 세력을 잃을까봐 이 세자를 내치려고 하면서 특히 그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그
그 조학주의 아들이죠. 아들이 못 들어가면서 칼을 보게 어영대장. 되잖아요. 조범일. 네. 조범일. 왕의 피를 왕가의 피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조학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도 짐승을 봤다고 세자가 얘기하니까 조학주가 나도 짐승을 봤다. 겉으로는 아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안위와 권세를 위해 그 아비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괴물 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왕이 아픈 틈을 타서 왕의 세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들을 봤다. 맞아.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왕가의 피도 책임질 수 있지 않게 될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난 그때. 그러니까 이 조학주의 대사가 요즘 절대 반박할 수 없는 대사잖아요. 그치. 조학주 네. 명대사 많아요. 자 맞아요. 대놓고 앞에서 세자를 너 네. 두고 봐라. 네 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온 거다라고 대놓고 까버리는 거니까. 난 그때 이 드라마를 완전 다시 보게 됐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명장면이에요. 그 초반에 한 20분 30분 동안 사실 고정관념을 깨놓구나. 완전. 흔해 빠진 뭔가 왕이 좀비가 돼서 네. 왕이 다른 사람들 물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그런 식으로 줄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왕에서도 아니고, 난리 났고 네. 민가에서도 난리 났고 막 아포칼립스 네, 네. 이거인 줄 근데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틀려. 조학주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 컨트롤. 햇님은 자신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거. 와 맞아. 나 완전 뒤통수 맞았어 그때. 그러네. 그 뒤부터 완전 그래서 틀렸어. 이 전체 분위기가 딱 거기서 잡혀버리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치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아 왕은 뭐 됐구나, 맛이 가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저도 몰라긴 했죠. 조합주가 다 알고 있고 컨트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왕이 실수로 어떻게 맞아요, 좀비가 맞아요. 됐고 조합주는 그걸 숨기려고 막 저도 엄청 그런 생각을 조마조마 했어요, 처음에는. 맞아. 오돌오돌 오돌뼈가 돼서 막 조마조마하고 있다 생각을 왕 했는데 좀비 되면 나 그게 끝나는데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 들키면 끝나는데 이게 아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죠. 뭐 뒤로 가면 스토리가 더 밝혀지긴 하지만 네, 아 저한테는 이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 이해했어요. 맞아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뒤집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 네. 이게 괜찮은 끝이야? 장면 선정이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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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트롤링 안 하니까 좀 어색한데? 아저 가끔씩 이렇게 아니, 장애 올 때 있어요. 트롤링 장애. 햄 오늘 만나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난 깔 게 없어서 재미가 없어. 아, 재미가 없어. 너무 깔 게 없어. 그랬구나.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얘기가 펼쳐지는지. 그 이거 이거 우리 점수를 지금 매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장면력 한번 네. 조금씩 어. 얘기해요. 네. 저는 이거 실제로는 그 단톡방에다가 햇님이 이거 할 거예요 했을 때 이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명장면이냐. 또 무슨 트롤링을 하려고 저러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의 전체 방향성을 딱 잡는 첫 장면이고 제일 큰 임팩트를 주는 장면이라서 맞네요. 맞아서 요거 명장면력은 저는 4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오.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개개인의 최대한의 욕망들이 부딪히는 드라마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딱 맞아, 들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좀비는 사실 재해 같은 거잖아요. 음. 재해에 피해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생존 드라마가 아니구나라는 게 그렇지.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뭐 그런 거를 생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역병으로 맞아요. 규정을 하잖아요. 생사역으로 부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5점 드렸고 그다음에 네. 에이스님은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다 동감하고 정말 좋은 장면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안 낚였어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안 낚여서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뭐야 이거 그냥 근데 이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어두운 네. 동양풍의 건물에서 이런 막 음습한 분위기에 막 이게 장면에 그런 좀 매력을 들고 온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 원래 2점 갖고 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4.5점 드렸어요. 오, 야. 생각보다 설명이 살렸다 이거. 설명이 맞아. 그러니까 햇님이 설명을 잘해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터질 때- 돌아와. 한 번씩 돌아와. 한 제정신 번씩 돌아. 아 괜찮아요. 다시 오고 있어요. 트롤링이가 다시 오고 있어요. 아니 가끔 잠깐 나가 있거든. 그 장면 이후로 이제 그래서 조학주가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고 세자는 자기 목숨이 위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사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동네로 가죠.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마지막에 아버지를 만났던 의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 지율헌이라고 네. 그 의사가 지율헌. 있었던 거기를 이승희 씨. 찾아가서 네. 알아보겠다. 이승희 씨 맞지? 이승희 의사님, 그 의원. 네. 의원님 전문의는 찾아갔죠. 아니죠. 찾아갔더니 지율헌의
완전 막 바리케이트로 쌓여 있고 네. 근데 뭔가 싶어서 들어갔더니 시체들이 막 엉켜 있으니까 얘가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신고했더니 관아 애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관아에 쫙 깔아놓기도 했죠. 무슨 일이냐. 네. 근데 이제 섭이 이제 백두나하고 영신 그 두 친구가 와가지고 차코 본 친구. 네. 이거 태워야 됩니다 이랬는데 무슨 개소리냐 쟤네 잡아라 이랬다가 그 다음날 그 저녁에 그 시체들이 다시 다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네. 동네에 이제 네. 그게 퍼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제가 가본 장면입니다. 아, 네. 네. 아니 무슨 역병은 부산 되게 좋아하나 봐요. 부산행도 그러게요. 그렇고 부산행은 동네도 그렇고. 부산이 안전한데고. 아니 부산행은 부산이 안전한데요. 아 그러네. 쏘리. 죄송합니다. 일부러 동네로 한 거 나는 임진왜란을 또 좀 따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거 생각도 좀 같아요. 했었고. 네. 왜냐면 이제 동네로 처음 쳐들어왔으니까. 동네성.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장면을 가져온 게 사실 이게 전체 주인공은 이창이잖아요. 세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좀비 이 상황에서는 분명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좀비물도 리더가 생겨요. 이 사태를 이끌어가는. 여기서는 이창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창은 좀비도 상대해야 되면서 리크람스. 기존의 권력도 상대를 해야 되는 리더고 민중을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네. 리더고 그 세 역할을 다 하려면 초인이 돼야 돼. 사실은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아마 지금 이창과 같은 캐릭터가 주인공이었으면 야 저 사기캐 메리수 이랬을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잖아요. 잘생겼지 리더십 있지 칼싸움도 잘하지 전략도 짜지 막 지나치게 잘하더라고. 결단력도 있지. 근데 이런 완벽한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장 과정의 첫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전까지 보면 이 백성들 저작거리에 가면 계속 코트러 맞고 냄새 난다 그러고 뭐 육포 아. 맛없장 이러고 근데 권력은 탐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력을 내가 핏줄로 가지고 있어서 쓰고 싶긴 한데 방향성은 아직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가져야 돼. 근데 조 씨한테 위협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지키고는 싶어. 이런 정도 그냥 되게 뭐랄까 유아기적인 권력욕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좀비 창궐 사태를 보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 권력을 공개적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냥 양반이고 뭐고 귀족이고 없고 일단 얘네들을 태워버려야 돼.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병마절도사 어머니가 뭐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건을 뭐 이러면서 못 태우게 하고 이러잖아. 저런 네. 한국적인 맛이 너무 좋아요 나. 유교 탈레 만드는 너무 맛있어. 뭡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인터뷰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이해 유교적인 못하지. 그런 문화의 네. 대해서는 왜 안 태우지 이거? 그러니까 그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들으면 우리는 이유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내가 실제로 영문 자막으로 다시 봤어요. 응. 이게 이해가 될까 싶어서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냥 쉽게 풀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거 부모로 받은 몸을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왠지는 설명 안 돼 있는 풀어줬구나. 거지. 설명만 돼 있지 그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워. 어렵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 관습에 얽매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왕자가 그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딱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캐릭터가 잡히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쾌감이 좀 있잖아요. 원래 이런 장면이 주는 쾌감. 정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의에 맞서서 권력을 쓰는 장면. 그 이게 딱 탄간놀이들 그거지. 혼내잖아요. 또. 암행어사 출두하잖아. 네, 네. 이 암행어사 그게 출두가 사극의 주는 최고 카타르시스잖아요. 최고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그래서 어사님 한번 나와주셔야지. 그래서 요 장면을 할까 아니면 그 에이스님 가졌던 그 장면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요 장면을 가져와도 좋네요.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저는 요즘에 드라마 볼 때 작가 코멘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작가가 시작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리더란 무엇인가를 되게 탐구하고 싶은 드라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창에 그 주목을 했고 이 작품 자체 내에서도 그 이창이 아까 설명했듯이 초반에는 전혀 없어요, 애가. 근데 딱 이 장면을 계기로 각성을 해요. 맞아. 저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햇님의 평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햇님 첫 장면 고른 평가도 비슷하게 주인공의 완벽한 전환기를 딱 보여주는 맞아요. 시발점이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는 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암행어사 출두 장면. 그렇지 암행어사 출두에는 카타르시스가 있어. 저는 이 드라마에서 사실 캐릭터들이 평면적인 캐릭터 많이 없어요. 왕이 제일 평면적이죠. 계속 좀비만 하니까. 왕은 거의 거의 뭐 평면적이고. 그거를 캐릭터라고 봐야지. 좀비 아니니? 네, 이거 지나가는 참새한테 캐릭터. 이 세자가 저는 정말 너무 재밌는 캐릭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제 나중에 밝혀지긴 하지만 이 사람 진짜 역모도 꾸미고 있었고 이제 약간 꾸미죠. 권력에 네. 대한
탐욕까지는 아니, 아니었지만 아버지한테 들은 이거는 이런 생존형 맞아요. 그렇지. 생존형 탐욕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 캐릭터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아까 진짜 꾸봉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그 세자가 그때 뭔가 깨달은 느낌. 이때 시체를 태워라라거나 이런 모습들이 뭔가 깨달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맞아요, 생각대로 맞아요. 딱 이제 깨달은 네. 거예요. 자기 방향성을 찾은 거예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어서 아, 나 이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전 그래서 이 장면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극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비물도 좀 그랬는데 이래서 보았다 한다면 첫 번째 세자가 모해하다. 인정합니다. 세자가 세자 모해예요. 뭐해? 그건 인정해. 원래 캐릭터가 매력 있죠, 사실. 이게 예. 진짜 권력을 자기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력을 탐한다기보다는 얘는 진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이거 권력 안 가지면 난 죽는다기 때문에 그 자리뿐이 아니고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 세자라는 자리의 그 모해함. 그게 또 캐릭터 심취하셨다. 아, 들어봐요. 카메라 크로즈업 안 돼요? 이렇게 얼굴? 코 주변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여기가 약간 찡그려지면서 찡그려지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신나는 게 느껴져.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의식한단 말이야. 되게 좋아서 그러는 거야. 보기 좋잖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좋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보기 좋죠. 예. 그러니까 그 대사도 보면은 맨날 막 우리 아빠 나라 막 아빠 마마 막 이러고 막 내 백성 누가 괴롭혀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내 사람 되게 챙기잖아. 내 사람은 배신 그래, 안 해. 그- 막 내 사람 죽었어 어떻게 막 이러고. 그 사람 배신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뭐해하긴 모해하다니까요. 아니요, 얘 되게 멋지다. 아니 잠깐만 나 진짜 이런 드라마 내가 아니에요. 요 근래 몇 년 들어서 제일 궁금한 단어가 스웩이랑 지금 모해가 추가됐거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대체? 아, 딱 정말 힘들다.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뭐야. 아 그래요? 아예 어려워. 근데 이런 캐릭터가 보면 되게 많아요. 그 뭐 아슬란 전기라든지 또 그치.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그 풍화설월의 드미트리라든지. 디미트리. 그쵸? 그렇지. 공감. 네. 여기서 보면 되게 비슷한 장면들도 사실 많이 나와요. 보면은 막 아르스란도 그러니까 꼭 이런 이 위태로운 생명이 위태로운 세자와 그 주변에 그 막 진짜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한둘씩 막 있잖아요. 다리운. 그래서 막 맨날 막 지켜드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아, 이 얘기 저하 뭐 이런. 그렇죠. 저하 막 그러고. 그 무영이 그지 맨날. 근데 이 모해함이 약간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장면 이 장면 그렇지. 음. 캐릭터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첫발이죠 첫발. 초반에는 세자가 좀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요걸 기점으로 딱 매력이 생기기 그러니까 시작해요. 리더십을 네. 발휘하기 시작해 점점. 그러니까 그치. 약간 뭐 내백성 막 이러면서 그 약간 어떤 의미는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 막 그 뒤에 보면은 내가 혜원조 씨와는 다르다 막 계속 그러고. 맞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 근데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게 잘 잡았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그 발버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맞아, 좋아지는 맞아, 것도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겠다 이런 것도 보이고. 나도 약간 그런 네. 생각이 있어. 저는 이제 뭐 아 잠깐 있음, 점수. 아, 네. 저는 그래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청산 유수. 예, 맞아. 얘가 예전 방송에도 항상 보면 얘기하죠. 이렇게 야 이러면은 고득점이고 말 많으면은 점수 별로 안 줘. 탄식이 없어 아직. 탄식이 없었네. 저도 이제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를 적어왔는데 세자 창의 변모 이런 식으로 적어왔는데 그 저는 이 장면도 당연히 좋았지만은 그 저기 동네 상주 쪽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성으로 들어갈 때 이제 사람들 싣고 수레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 수레바퀴 밀대. 빠졌을 때 맞아. 좀비가 막 쫓아오는데 그 무영은 저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손을 안 놓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혜원조 씨하고도 다르고 그 얘기. 그 동네성을 버리고 간 그 사람들하고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같이 나옵니다. 난 다르다. 난 이들을 버리고 간 이들과도 다르고 해와 조씨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육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은 어떤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이 시작을 하고. 캐릭터가 되게 솔직하게 자기 트라우마를 자꾸 드러내서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맞아요. 더 전기가. 완전 애 같아요. 그거를 또 극복하잖아. 네. 그게 그런 매력이지. 극복하는 모습이 근데 되게 되게 잘 보이는 장면이라서 완전 생각해 보면 되게 전형적인 애 캐릭터잖아요. 성장하는 소년 왕자 캐릭터인데 이거를 연세가 되게 좀 있구나. 연세 있으신 성인이 하니까 이게 좋은 것 모해인 거야? 같아요. 맞아. 네. 그 포인트. 나 당분간 모해가 싫을 것 같아. 약간 그 말이. 큰 애가 어. 이게 그러는 게 좀 더 약간 그게 있다니까 적극 좀 뭐랄까 불쌍해. 있어. 막 이런 거. 그게 불쌍한 거가 있어요. 왜냐면 궁에서 평생 자신은 서자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거기다가 사실은 세도가에 눌려 있잖아. 세도가에 눌려서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은유적으로 자기 와이프는 독살당해 죽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연상호 그 누구냐 그 김상호 무영이 와이프한테 그 간식 줄 때도 내가 네네, 먼저 먹고 맞아요. 나서 먹으라고. 네가 먼저 먹어보고 나서 음. 와이프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첫 장면보다는 그 수레 장면이 더 좀 더 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장면 라는 좋았어요.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3.5점. 나는 수레 장면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자기적인 느낌이. 저도 그게 그러니까 자기적이라서 자기적이라 좋은 거예요. 안 가져왔어요. 저는 나도. 저도 그걸 저는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게 얘 애새끼 되게 정의로운 아, 척하네 애새끼. 막 그 정도 느낌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캐릭터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궁 안에서만 항상 위협받고 무서워하고 자기의 사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쉽지 않았는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이창이라는 깨닫게 사람이 점점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누구와도 다르다라고 외쳤던 게 이제 나의 권력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고 캐릭터의 방향성이 정해진 자꾸 거고. 권력이라고 하는데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찾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시즌 2에 가면은 그 로얄 블러드 그러니까 핏줄에 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왕족이라는 핏줄이 자기가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되는 거였는데 이쯤에서 깨달은 거는 내가 이거를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맞아요. 사용차를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시즌 1이 우리가 2장면밖에 못 가져왔는데 그 뒤에 얘기도 뭐 간단하게 해보면 좀 좋을 해볼까요? 것 그 같아요. 뒤에 뭐 재밌는 장면들 뭐 생각나는 거 있나? 저는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안현대감이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 스승을 만나러 상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이제 예. 동네에 있었는데 네. 결국엔 못 맞고 네. 그 역병 환자들한테 쫓겨가지고 상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역병 환자들이 상주로 가는 걸 알게 돼서 그 겸사겸사 자기 스승님 음.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상주를 못 가는 거예요. 막으면 전국에 퍼진다. 네. 이 생각을 네. 가지고 그렇죠. 이제 간 거죠. 네. 안현대감한테. 예.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배가 난파되고 그 신체 발부 어. 수지 부모했던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괴짝에 넘어왔다가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 역병 환자 네. 한 명 때문에 네. 다 퍼지잖아요. 그 이방 죽을 때가 너무 통쾌해서 이방 진짜 네. 재수없게 나오잖아요. 상투적이긴 한데 왜 이형 이방들은 다 캐릭터는 그럴까요? 이방도 어떻게 보면 그 절대 권력자 바로 밑에서 이제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올 수가 그게 없고. 그 배가 이제 상주로 귀족들만 태우고 상주로 도망가다 그 지경에 나서 이제 그걸 보고 상주로 가야 된다 해서 세자가 상주로 가게 됐고 그 배가 좀비 사태가 돼가지고 조범팔이 다시 살아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그랬어. 조범팔 죽기를 바랬어. 너무 탕수적이 이 개그 캐릭터 끝까지 가면 너무 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캐릭터도 나중에 괜찮아지죠. 맞아요. 저는 이 조원팔 끝까지 안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저는- 왜냐하면 섭이랑 이미 커넥션이 커넥션이 생긴 네, 맞아요. 그거 네. 분위기가 있었어. 그 흰머리- 그리고 이런 네. 캐릭터 쉽게 죽이면 안 돼. 맞아 이런 사람들이 다 캐릭터야. 좋아한단 네.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항상 진지한 모드로 가면은 사람들이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은팔 같은 캐릭터 한 명은 있어야 돼. 음. 근데 그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그거를 생각이 죽이는 게 더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안 죽겠더라고요. 재밌잖아요 그 사람 근데 진짜. 우리 나 처음에 좀 짱났는데 뒤로 갈수록 캐릭터가 정붙던데. 음. 그 사람. 맞아, 처음부터. 애가 기본적으로 악의는 아니야. 악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인데. 맞아요. 네. 요거는 이제 네. 시즌 2에 좀 더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조은팔이 상주에 좀- 가서 네. 막아야 된다. 동네에서 올라오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안현대감이랑 같이 다짐을 합쳐서 시즌 1의 마지막 화에서 전쟁 준비를 하죠. 저는 근데 그 장면도 좋았는데 중간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 화전민들이 그 배에 난파된 건 이제 주워다 먹다가 네. 이제 맞아요. 주인공 일행들을 습격해서 네.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근데- 장면에서 안현대감 네. 그 상복 흰옷 입은 애들 다 상복 입고 나오잖아요. 아. 상복 입고 네, 진짜 그 멋있어. 약간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 딱 구해주는데 아. 일사불란하게 딱 처리하고 딱 하자 멋있. 그 그리고 장면 저는 멋있었어요. 허준호 배우가 너무 좋아요. 네. 어, 저 허준호를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반가운 얼굴이 나왔구나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미스테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안현대감 캐릭터가 어. 딱 등장하는 씬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좀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게 네. 연기를 너무 잘한 게 얘가 도움을 줄지 배신을 맞아, 할지가 맞아. 안 보이잖아. 정말 끝까지. 맞아. 끝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즌 2 가서는 네, 이제 네, 그때 네. 얘기를 하고 네. 첫 장면에서도 얘가 부리는 사병들이잖아 어떻게 네, 보면 네. 엄청 전투에 졸라 프로페셔널인데 짱세. 좀비를 되게 잘 죽여. 좀비 죽인 법을 그러니까 알고 있어. 이게 이거 이상한 뭐지?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지. 좀비에 관련된 비밀이 어떻게 있다. 다 알지? 네, 그 네. 배두나 대사가 생각난다. 그 배두나 말이 네. 그
시즌 1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코 먹은 말처럼 약간 맹맹한 목소리로 막 그건 원래 어찌하여 발성이- 저 사람들은 좀비를 상대하는 법을 아는 것 같은가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설명 중. 설명주. 코 먹은 소리로 계속 그 옆에서 그런 소리. 너무하네. 사실 왓썹 섭이라는 트롤러. 사실 섭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매력이 없죠. 좀 맞아. 네, 약간 좀 별로예요. 떨어져 다른 캐릭터에 네. 비하면. 그 연구하는 의녀 캐릭터가 좀비물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연구자가 왜냐면 캐릭터 설명해줘야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상을. 이유를 계속 네. 밝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판타지로 치면 힐러 역할이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돼. 힐러야 얘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세물에서 특히 여자가 이제 파워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왕자 아기씨를 생산하는 맞아. 거고 하나는 왕자 어. 아기씨.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진짜 의사예요. 의사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왜냐면 그래도 여자들한테 그렇구나. 그나마 거의 일을 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을에서 뭐 약초 찍고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드라마 중에 뭐 베르사유나 뭐 아울랜더 이런 거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거에서 보면은 다 여자가 주인공인데 다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자가 나오면 다 이제 의사로 나오거든요. 남장하고 막 베르사유의 의사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보면은 거기서 항상 공통점에 보면은 생명을 무엇보다 이제 중요시해요. 의사 캐릭터니까. 그래서 나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 생명을 살릴 거야. 내 눈앞에 있는 생명을 항상 살릴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용당하고 저기서도 이용당하고 이러니까 항상 밉상인 거야. 쟤는 왜 저기 가서 쟤 살리고 앉아 있어. 맞아. 그러고 항상 이렇게 조합도 나오더라고요. 살리고. 네. 베드나 계속 그 짓 하고 다니잖아. 여기서. 근데 사실 섭이가 이용당하진 않았어. 그냥 그렇긴 하죠. 걔는 니들 세상은 니들 세상끼리 놀아라. 그쵸.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거 살리러 지휘하는 간다. 게 문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리고- 항상 그 짓을 한다니까. 이 생사충이 어디서 왔는지 난 이걸 밝히겠다. 뭐 이런 캐릭터인데 네. 묘하게 말투가 일부러 의도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극 말투로 했는데 이 배두나라는 배우가 사극은 처음이니까 그걸 했더니 이상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중전 말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의녀가 중전을 주면 그래서 안 그냥 되니까. 현대 말투로 하자. 왜 현대 말투로 해도 괜찮은 게 섭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 말투를 안 쓰기로 그러니까 했다는 공중 거지. 말투를 안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걔도 배두나 근데 배우가- 생각해보면 캐릭터의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동래의 지유련이라는 그 의원에서 항상 평생 이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궁에는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시즌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1보다 2에 보면 배두나가 되게 좀 많이 자연스러워져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 뭐 저 찾아보니까 시즌 1 때 그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말투나 아니 이런 거. 보통 연출하는 사람이 어, 그거를 그게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 시즌 2 때는 조금 다듬어져서 그나마 괜찮아졌고 원 때는 이게 원 때 조금 왜 더 약간 튀었냐면은 어색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에서는 배두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극톤을 써요. 맞아요. 아, 근데 그렇지. 지금은 그거 톤을 맞췄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조범팔이 그나마 중간에 좀 중간다리 역할인 그러니까 게 조범파하고 섭이 얘기 아니면 다 어색했어요. 맞아요. 말투는 네. 사극 맞아요. 말투인데 억양은 현대 억양이어서 맞아요. 조범팔이. 아이고 조범팔. 서봐. 진짜 되게 맛깔나게 맞아. 잘하더라. 서봐 거기 가지 마. 말이냐. 서봐 여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 동네 난리 나고 네. 갑자기 불러가지고 앞에 앉혀놓고서는 맞아. 뭐 백년 가약을 맺자는 머리가 뭐 흰머리가 뭐 팥뿌리가 나가지고 맞아, 뭐 맞아, 이런 맞아. 소리 하고 막 너무 맞아, 웃겨가지고 진짜 웃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즌 1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시즌 1이 좀 이게 뭔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피날레로서는 되게 좀 심심하게 끝나지 완전 않아요? 아니 이상했죠. 심심하죠. 그 근데 이게 그쵸. 보니까는 원래는 이제 8편으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인기가 좋다 보니까 6편으로 끊고 시즌 2로 시즌 2로 가자 아. 해서 보면은 시즌 2의 1편까지는 시즌 1의 감독이 맞아. 그렇죠. 실제로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전투가 끝나는 것까지 시즌 를 1이었던 시즌 것 같아. 1으로 본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끊어주는 게 전 더 낫을 거라고 맞아요. 보는데. 네, 맞아요.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서양의 좀비물들은 화약 무기가 있는 총이 이상의 총기가 네. 이상이 저것도 있는 진짜 괜찮았어요. 설정. 요거였는데 이걸 중세 조선으로 옮겨버리니까 야 얘네들이 좀비랑 어떻게 싸울까 막을 수나 있어. 그것도 느릿느릿한 좀비도 아니잖아. 엄청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사실 좀비의 전투력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나왔던 컨텐츠들 중에서 뭐 한 8레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레벨까지 하면. 근데 내구력이 다른 좀비들보다 조금 약해요. 내구력 얘는 조금 약하고 중추신경만 파괴당하면 다 죽는 그리고 레벨이니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핸디캡을 둔 게 낮에는 못 돌아다니다 캡을 준 줄 알았어. 근데 원 그것도 마지막에 사실은 아니었지. 낮이 아니고 온도. 온도였지. 그러니까 원 맞아. 이게 네. 설정이 나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맨 처음에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왕이 물려서 이제 좀비가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도 좀비가 안 되잖아요.
이 설정이었는데 좀비였던 사람을 그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보니까 먹고 좀비가 되고 그게 이제 변종이 돼서 맞아요. 물면을 막 네. 퍼지는 이런 설정이 난 너무 재밌는 거죠. 맞아요. 진짜. 에일리언 같았고. 저는 바이러스의 그런 변이 과정이랄까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어. 설정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예. 네. 저희는 이제 2부에서 얘기를 좀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즌 2의 그 세 장면과 더불어서 전체 시즌 1, 2에 대한 저희 총평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지. 자, 저희 잠깐 쉬고 돌아올게요. 오겠습니다.